어저께 이제 의사장이 가니까 못 오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어저께 전화를 하니까 내일 꼭 나오라고 시간 늦지 않도록 하라고 이 전화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의사장한테 연락 못 받았니? 그래서 아무 연락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의사장한테 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서 내가 바빠서 못 오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지금부터 1980년도 현대무용협회, 현대무용진회의 총회를,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전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발언. 탁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무용협회 학회 그리고 사단법인 현대무용진흥회 정기총회 그리고 시상식에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 6월에 현대무용협회가 창설된 이래 6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무용이 많은 발전을 해왔고 수준 높게 향상된 데에 대해서 6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감회가 깊습니다. 6년 동안에 현대무용협회에서 해온 몇 가지 일을 우리가 되살펴보고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발전할 현대무용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볼까 합니다. 1980년 6월에 이 자리에서 현대무용협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해 80년부터 홍간사랑에서 현대무용의 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 5월까지 49회 그러니까 49사람과 그 이외에 몇 사람이 더 추가돼서 많은 무용가들이 그 소극장 운동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 다시 현대무용 강습회가 오늘날까지 19차례 계속이 됐습니다. 또 현대무용 심포지움이 81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대무용 페스티벌이 82년부터 5회에 걸쳐서 총 출연자가 759명이 참가했었습니다. 1983년부터는 국제현대무용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참가자는 안신희, 김기인, 안혜순, 박명숙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무용 신입발표회가 84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33명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무용협회에서 외국 현대무용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미국에서부터 제미 무용가인 마리코 산조, 미나유, 클라이브 탐슨 그리고 스로운 무용단 이렇게 초청을 했었고 그 다음 일본에서 푸지이코 무용단 그리고 오리타 가츠코, 이즈미 카스시 이러한 유명한 현대무용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현대무용 페스티벌을 펼쳤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현대무용협회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해오면서 또 수준 높은 현대무용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배출되기 때문에 그 많은 현대무용가들을 한데 모아서 현대무용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무용단을 만들게 된 취지는 8688 올림픽을 대비해서 현대무용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한 몫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첫 번째 해에 31명을 선출했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현재 50명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현대무용단은 기타 작은 행사에도 출연하지만 우선 그 현대무용단이 책임을 맡고 있는 행사는 86 아시안게임의 무용예술제와 88 올림픽의 무용예술제의 무용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무용협회로부터 시상제도가 탄생이 됐는데 오늘 있을 신인상과 코파나스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인상은 81년도서부터 시상하게 됐고 코파나스상은 84년도서부터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현대무용진흥회에서 새로 제정한 문화공로상이 다시 금년도서부터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크고 작은 많은 무용행사 그리고 무용단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현대무용계가 얼마나 큰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현대무용 크고 작은 단체를 나열해봤습니다. 한국의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단 그리고 현대무용단 탐, 가린다 무용단, 현대무용 네 사람, 하야로비, 요로 무용단, 기타 몇 무용단이 지금 다시 또 조직이 되고 있지만은 무용단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무용단마다 가진 특색을 살리면서 많은 현대무용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그 사실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무용계에는
현대무용협회에서 제가 회장을 있으면서 제가 발전시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어깨를 나란히 해온, 그리고 그 고뇌를 같이 해온 많은 이사님들과, 그리고 현대무용 활동에 참가해준 많은 회원들, 그리고 주변에 춤을 즐기는 많은 애호가들이 함께 발전을 도모해 주신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현대무용이 발전하게 된 6년 동안의 기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현대무용협회가 활동하는 6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감사드리며, 또 KBS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MBC, 기타 여러 관계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관계자들,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부여해 주신 관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오늘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국현대무용협회부터 경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1985년 6월 이전의 것은 해마다 정기총회 때마다 말씀드렸으므로 6월 이후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인사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을 보고 드릴게요. 1985년 6월, 8월, 9월에 걸쳐서 공간사랑에서 있었던 현대무용의 밤 공연 합찬이 있었으며, 85년 무용예술 큰잔치가 중앙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습니다. 85년 9월에 제2회 국제현대무용 페스티벌에 참가했었으며, 또 컨템포러리 무용단 공연을 후원했습니다. 또 현대무용 비디오 감상의 밤을 미국 나온에서 가졌었으며, 제19차 현대무용 강습회를 12월에 가기도 했습니다. 86년에 들어서서 2월, 3월, 5월에 걸쳐서 공간 현대무용의 밤 역시 합찬이 있었으며, 3월에 현대무용 시민발표회가 포함아솔에서 있었습니다. 1월에는 한국현대무용단 단원 선발 오디션을 중앙국립극장에서 가졌으며, 또 제일 중요한 큰 행사였던 5월 10일부터 15일간 제5회 한국현대무용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전국대학생 현대무용단이 참가했으며, 지방에서 6개 단체, 서울에서 7개 단체가 참가해서 열기가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현대무용협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는 별다른 경과보고를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오늘 받으신 제1, 2회 논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진흥회는 85년 1월 17일 날 파랑들장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첫 총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17일 샘서 파랑들장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85년 5월 21일 문공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등기 절차를 필하했습니다. 85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포함아서울에서 개최된 제4회 한국현대무용제에 KBS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주간처인
한국현대무용협회에 입건하여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86년 1월 20일에서 31일까지 부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양권 선생님께서 일본 현대무용협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서기의 성과를 거두어 돌아오셨습니다. 86년 1월 23일 문공부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86년 2월 4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86년 2월 17일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이사회가 잘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최초로 이사회를 86년 2월 17일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5회 한국현대무용대를 운영에 관해서 개최하는 현대무용협회에 KBS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이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6년도) 한국현대무용협회 현대무용학회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결산보고를 시간관계상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현대무용협회 회계 성문숙입니다. 이 한국현대무용협회의 감사님은 김신일 선생님과 학회 감사님 이병옥 선생님과 진흥회 감사 김두현 선생님의 인준에 의한 결산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다 받겠습니다. 3년씩 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원 선출을 아주 의의 있게 저희들이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방법에 의해서 임원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만한 사람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에게 혹시 선거를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선거 전형위원을 선출해서 전형위원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도 다 좋으니까 여기서 회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가불 불어서 통과시켜서 회장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회원들이 대표했으면 전형위원회 구성해서 회장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회장을 선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안혜순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의에 제청합니다. 네, 박미라 씨의 동의에 제청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하는 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모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을 누가 했으면 좋을지 사람을 호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전형위원을 누구로 했으면 좋을지요? 네, 반갑습니다. 최춘 선생님, 또 박명수 선생님, 양정수 선생님, 김신 선생님, 김두현 선생님으로 추천합니다. 잠깐만요. 최청자 선생님, 박명숙 선생님, 양정수 선생님, 김신일 선생님, 김두현 선생님. 자, 그러면
최청자 선생님, 박명 선생님, 양정 선생님, 김신희 선생님, 김기호 선생님 5명을 전역위원으로 정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동의 이외에 또 개의가 있으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하시면 네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부르는 대로 좀 일어서 주세요. 최청자 선생님, 박명 선생님, 양정수 선생님, 김신일 선생님, 김두현 선생님. 네, 그러면 다른 방에 좀 가셔서 빨리 속히 회장을 잘 응원하셔서 시간을 단축해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성된 5명의 중앙위원회 일치로 최정혜 선생님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부산여대에 계시는 하정혜 선생님께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해 주셨습니다. 하정혜 회장이 여기 올라오셨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글쎄요. 갑자기 이 자리에 쓰게 되니까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아직 머릿속에서 질서도 안 잡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까지 현대무용을 잘 이끌어오신 전 회장님의 그 역할을 제가 잘 수행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토의사항을 저기에서 우리 협회 쪽에서 갖고 나와 있대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우선 잘 이어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현대무용협회에 제일 큰 3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게 현대무용 페스티벌을 해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 신인 발표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후배들의 육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강습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3대 목적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물론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회원들께서 이 일 외에 이런 일도 우리 협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현대무용협회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회와 현대무용진흥회 토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흥회의 그 토의사항은 학회장님과 진흥회 회장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부이사장님께서 일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학회에 대해서 무슨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너무 지금 홍보를 한 것 같아요. 노래 그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저 임원 선출에서 부회장이 선출이 안 됐는데 부회장 선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부회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 주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신임 회장을 믿고 저에게 이임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 동의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부회장님과 부회장님은 이사진들과 같이 결성해서 새 이사진을 결성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던 대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토의사항을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토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두 분 중에 여기 있습니다. 진흥회 이사장님이 퇴임하셨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안 네? 진흥회 이사장님이 퇴임하셨다는데. 네. 저는 지금 신임 한국현대무용협회 회장이거든요. 사실 진흥회가 작년에 우리가 사단법인체 등록된 의회 일을 이사장님께서 주로 관장하셨고, 근데 이사장님을 회의 아까 사업 경과 보고도 있었지만 뵌 적이 별로 없고 이래서 잘 모르겠어요. 부이사장님이신 부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 겁니다. 저는 한국 현대무용진흥회 부이사장입니다. 저 김영권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부이사장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이사장님께서 사임을 하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국현대무용협회와 학회는 이것으로서 아까 여기 신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인상, 쿠파나상, 문화공유상 시상식을 한 후에 리셉션을 끝내고 다시 진흥회 정기총회는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회에 반대되신 분만 그 이후에 남아서 그 회장 기타 다른 토의 사항을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끝을 맺고 시상식으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부이사장님께서 진흥회에 대한 일은 답변이 있으셨으니까 납득이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1986년도 한국현대무용협회와 학회 두 단체의 정기총회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님들 올라가 주세요. 네? 이 시상식은 86년도 6월 현재 어제까지의 경력에 따라서 수상자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동안에 상을 주는 그런 수상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식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제1회 문화공헌상은 사단법인 현대무용진흥회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6회 신인상 수상자 안은미, 거기에 대한 심사 경위 보고를 김신일 이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현대무용협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회 현대무용 신인 발표회에서 신인으로서의 뛰어난 기량과 참신한 가능성을 발휘하여 그 자질이 높이 평가되는 바 본 협회가 제정한 현대무용 신인상을 드립니다. 1986년 6월 28일 한국현대무용협회장 유관수입니다. 다음은 제3회 코파나스상 수상자인 박명숙 씨에 대한 심사경위 보고를 김두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활발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주 우수한 현대무용 작품을 안무하여 1년 동안 국내외에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대무용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박명숙 선생은 컨템포러리 회장이면서 국내 컨템포러리 단체의 9개의 구름과 꿈, 또 현대무용단 창단 공연에서 에덴의 인간을 안무하였고 개인 발표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작품을 발표하고 국외로는 런던과 뉴욕에서 초공과 살풀이를 발표했습니다. 또 가장 큰 것으로서 1985년에 제3회 코파나스 현대무용대에 참가하여 국내외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1986년 6월 7일에 있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됨으로써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코파나스상 박명숙. 위의 사람은 끊임없는 창조 정신과 투철한 예술혼으로 국내에서의 왕성한 창작 활동은 물론 국외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한국 현대무용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는 바 본 협회가 제정한 자유와 생명의 상징인 코파나스상을 드립니다. 1986년 6월 28일 한국현대무용협회장 유관수입니다. 공로상은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에서 제정한 상으로서 1985년도 9월 남북공연예술단 방문 기념 때 민족의 열망이 담긴 서울예술단의 현대무용 작품 결의 갈망을 안무하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현대무용을 처음 알렸으며 우리나라 현대무용 발전과 국가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게 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남북공연예술단 방문 교류 때 민족의 열망이 담긴 서울예술단의 현대무용 작품 결의 갈망을 안무 수준 높은 예술적 감동을 통하여 북한 땅에 최초로 현대무용을 소개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1986년 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회장 장명희 대도. 여러 번 몇 번 불려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쉬었습니다. 유관 선생님이 아마 똑같은 무승형을 한번 맨날 보니까 돌배에 대해서 한번 쉬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상하신 세 분은
씨가 좀 잘 아시는 분이고 시청자들은 박명숙 씨는 나이는 같지 않지만 친구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래 선생은 82년도 미국에서 교육하셔가지고요. 사흘이랐다 이런 공연을 미국하는 걸 기억하는데요. 한번 일본에 같이 공연하실 때 제가 따라갔었는데 제가 어디 눈 오는 날 예쁘들 살아 가게 갔다 좀 늦었더니 호텔에 갔더니 다 돌아가 버리셔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을 제가 비행기표 때문에 그 다음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의리가 없으신 정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자주 만나고 이 자리에는 신경외과를 전문하시는 최정례 부원도 나와주십니다. 뭐 저희 집에 같이 오셨을 때 차도 마시는 기억이 납니다. 박명숙 선생은 저부 작품을 여러 작품을 했습니다. 한 8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결혼식과 장례식, 그 전에는 애들의 인간 이런 순서도 몇 개 작품을 했습니다. 제가 박명숙 선생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안무가에 대한 감각이 같이 상충하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쓴 그 못난 시들이 박명숙 선생의 안무에 의해서 시의 발효 같은 걸 얻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한 2번을 더 해가지고 작품 10개 모여지면 박명숙, 김아무개 무슨 페스티벌 계좌에 한번 문예극장에서 나를 잡아가지고 공연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식 장례식에서 내년에는 제목만 정해놨는데 인생의 잡사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인생의 잡사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란서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시면 원래 불란서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잡사라는 거를 한문인데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이 삶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형태나 그런 게 굴곡이 많은 거니까 그동안에 큰 결혼식 장소 같은 큰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에는 옴니버스 쪽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결혼식 장례식이 죽음하고 삶의 두 가지 것을 추적해 봤는데 제가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건드리는 것, 뭐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옥리 친구인데요. 나이 어린 친구입니다. 박용우 선생 담임 학경인데요. 안옥리 씨가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을 때부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아메바처럼 자라가가지고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안옥리 씨가. 그전에 조금 했었는데 한 2달 전에 여기 진원에 무슨 발레 영화 한다고 그래서 보러 오는데 앞에 낙가오리 쓴 2 남자가 걸어가서 제가 뒤를 쫓아갔는데 가만히 쫓아가다 보니까 걸음걸이 히프가 좀 이상해서 제가 봤더니 안옥리 씨하고 방이산 씨, 진짜 요새는 유니모드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런 낙가오리 쓴 시대가 아닌가. 아까도 상을 받으시다 보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가트러졌는데 자 어지간 제가 볼 때는 안옥리 씨는 괴짜인 것만이 분명하고
방혜선 씨하고 그때 날개라는 작품 할 때도 무대에서 머리를 잘랐었고요. 또 지난번에 신발표에서 그 R이라는 작품을 할 적에는 상당히 그 약간 충격적인 무대도 만들었고, 말하자면 무대 조명 장치를 밑으로 내린다든가 그런 거를 역광으로 볼 적에는 마치 까마귀들이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종이 옷을 입힌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갑자기 저희를 놀래는 작품을 많이 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안은미 씨도 이번 상을 탄 거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이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을 게 준비돼서 고맙고 재밌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6회 신인상, 제3회 코코나스상, 제1회 문화공로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리셉션이 있으니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수상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86년도 정기총회 및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다음에 진흥회 다 오세요. 김양권 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고. 카메라 이거 어디를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잠깐만요. 문서 꽁치. 여기 하나 아저씨 저쪽에 잠깐만 하나. 빨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니 뒤에서 멋있나? 저이 김찬범 쌤 찍어야 돼. 여기요. 요거. 너도 그다음에 찍어. 하나 더. 나는 이게 제일 크다. 템프라리 무용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손님아 잠깐만 와봐. 손님이 아니세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빨리 왔지. 아유, 빨리 와요. 앞에 앉아줘. 빨리 와. 빨리 컨택트 하니까 있어. 지가 제일 작은데 지가 작냐니까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써야 돼.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자리 바라보세요. 어디 바라봐요? 아니, 우리가 그것만 들어. 앞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나가면은 회장은 어떻게 뒤로 빼자고? 근데 어느 단체나 보면은 말이죠. 어느 단체나 보면은 그 선거하고 나서 부회장이나 부회사장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같이 일할 사람, 그 자기랑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 또한 사람은 두 사람을 그대로 하고. 예, 들었어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안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계기가 됐는데 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회비를 정상적으로 거둘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회에 결정된 대로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돈을 잘 걷어야 되니까요. 회장 4만원, 부회장 2만원, 이건 매월입니다. 그 다음 회원일 경우 입회비 2만원, 연회비 한 달 1,000원씩 해서 12,000원 이렇게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으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안건인데요. 지금 우선 경과를 약간 보고를 드릴게요. 총회 날짜를 정해놓고 총회 날짜를 정해놓고 이사장님께 연락했을 때는 참석도 하고 또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고,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는 상태에서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그저께 찾아뵀을 때 본인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흥회 자체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향 제안을 총회 때 서로 협조해서 그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 전에 이사분들이나 딴 분들한테 상의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오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뭔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 제안이 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정리돼야 되는 건지 무슨 그 의견 교환부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이제 진흥회 회원들만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국장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맡아가지고 쭉 진행하면서 유명무실했죠. 일도 못했지만 사실은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사장님 구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성격을 이 현대무용 하는 분들만이 아닌 현대무용을 도와주실 분을 좀 활성화해보자였던 것인데 활동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협조 상태가 잘 안 되니까 문무부 감사 받을 때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거짓말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단법인처하고 사단법인처 아닌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이 잡혀가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좀 순리적으로 풀어져야지 활성화가 되지 어떤 욕심만 가지고 거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일을 집행하는 실무자적인 성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계기에 여러 가지 방법 제안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사단법인체로서의 그 활성화되는 활동 태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는 뭐 박수로 찬양해 주셨으니까 잘 되겠고 일만 잘 되겠고. 아니요, 사무국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미뤄봐서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기로 볼 때 순리로 볼 때 이 사진이 다 저기가 새롭게 결성이 되든지 사퇴를 하고 뭐가 지금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는 지금 우리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 저기로 돼 있거든요. 저기 물론 실무진으로서 뛸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서 이 사진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사진이 새롭게 그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텐데면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회 중이거든요. 새로운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시고. 네. 지금 제가 그걸 네. 저기 이사장님이 사임을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각종 임원분들의 총사퇴를 회의해야 된다. 네. 네. 회장이 사임을 했을 때는 이사들이 전부 해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사 회장만 원칙은 없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들어보세요. 회장과 뭐 여러 가지 임원들이 우리가 작년에 결정돼 가지고 1년 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지냈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사업은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금도 없었고 또 회장을 애당초에 우리가 추천할 때는 관광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체육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누가 잘못됐든지 우리 이사들 중에서 적성이 없었던지 또 그분 이사장이 적성이 없었던지 하여튼 1년 동안에 별로 업적 없이 진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회장뿐만 아니고 이사들도 전부 책임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 만약에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부회장이 일을 또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사도 전부 책임을 지고 다 그만두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그렇지 않고 회장만 지금 사의를 표시했으니까 회장의 사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장을 새로 우리가 추천해서 참 추대를 하든지 그런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회장이 그만뒀을 때 이사들이 다 같이 그만두는 것이 거의 타당한 것인지 그랬을 때 지금 동의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개의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받다고 사임만 받고 임원진은 그대로 구성이 돼서 그 생긴 사임을 하신 이사장직을 그 임원들과 같이 거론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다른 법인체도 이런 경우에 회장 그만뒀다 해서 전부 다 이사를 갱신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별로 일도 하지도 않고 아무 실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외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악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며칠 앉아서 그 전부 사퇴 총사퇴하자고 결의한다는 것도 이사회에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네, 여기 이 장소가 약간 아까 변경이 되긴 했지만 당연히 정기 총회 장소
그렇다 그러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해서 집행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실패를 했다든지 또는 정부로부터 우리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그래서 책임 추궁을 받았다든지 감사에 우선 지휘해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총사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애당초에 이 회의 조직할 때 우리 임원들이 무용가들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현대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 진행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회장으로 시킬까 할 때 사실해가지고 사퇴를 낸다든지 뭔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분이 나와서는 적극적으로 이 학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꼭 보도록 수차 이건 목이 닿도록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 회의와 연관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같은 데도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 오니까 오늘 사무장한테 일단 자기가 사의를 표시했으니까 처음으로는 모셔가지고 이 진흥회의 목적을 말씀을 해주셔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욕으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런 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보고 말았고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들도 반성할 그런 계기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분은 그렇게 모두 적극적으로 하도록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정부로부터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것은 큰 그런 상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총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취소한다기보다는 지금 김양권 선생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사임을 이미 받아들이시는 거니까는 이사들은 그냥 남아서 이미 이제 사임은 받아들여져서 여기서 결정하기로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사들은 남아서 있고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 이사들을 그러니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저기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진 이사들만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냐. 김양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부족하면은 이사를 보충한다든지 그런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안건은 취소하신 걸로 알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동의로 받고 그것을 제청을 다시 묻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더 첨가시킨다는 거를 선생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은요. 이사장님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그 이외의 임원분들은 그대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거기 제청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동의는 이사장님이 사임을 표명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라까지는 됐고요. 단 임원 전체, 이사장님을 제외한 임원 전체가 사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시기를 이사장님의 문제만 거론하고 임원은 그대로 유임하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자 하시는 말씀이 동의시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개의 없으세요? 그러면 김 교수님 말씀이 통과된 거죠. 네. 그럼 이사장님 말씀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잠깐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임원을 추가합니다. 네. 지금 이사는 이사회 그 이후에 그대로 사회가 그대로 의사에서 그러니까 이사장님에 대한 의견은 어떤 회의 진행 방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 있는 지금 현상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에 대한 자유 토론의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편리하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으면 의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하고 저 부이사장 우리는 그런 같이 그 회장만 사표냈으니까 회장만 우리가 수리. 이사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는 그냥 아니 여기서 지금 총회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일단 좀 의견 교환을 서로 지금 회원이 있으니까 많이 그 회의 결정했으니까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그럼 자유 토론식으로 말씀 좀 하시죠. 우선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더 먼저 드려야 돼요.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지금 모르니까요. 네,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의견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실무를 1년 한 6개월 정도 하는 입장에서 느낌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사단법인체가 결성될 때 여러 가지 사단법인체 구성이 안 됐으므로 현대무용 자체적으로 일을 할 때 권리적거리는 일이 너무 많고 공적인 일도 너무 명분론이 안 쓴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도 덥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쓰셔서 만들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공부에 등록되는 단계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드는 거에 비해서 이 일 자체는 상당히 활성화가 못됐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최초의 의도에서 이 현대무용계가 아닌 어떤 다른 분의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그분이 현대무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세력적인 것을 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결성했는데 그 이후의 문제점은 뭐로 나타났느냐면 서로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뭐 노력의 정도가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의견의 하나로서 제 느낌으로서는 우선 현대무용진흥회라는 것이 뭐 하는 데다라는 사업 구성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실력 있는 분이 그 최초의 의도대로 그런 이사장으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 자체의 사단법인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업이 일단 보여져야 거기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지 막연하게 정관 들고 가서 이건 이런 회의고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다라는 생각이 첫째였어요. 두 번째,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문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무실도 없고. 세 번째, 이사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집행관계에서 원할 지가 없어요. 제가 야단을 여러 번 맞았는데 결제를 못 받았고. 근데 사실은 뭔가 일을 해서 사무국에서 일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으러 가면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받지 않은 건 잘못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근데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동순동인데 제가 결제 맡으러 가야 되는 곳은 여의도인데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모아서 가서 결제 맡으려고 해도 자리에 안 계시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활동을 멈추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뭐 전화통화로 딴 분한테 좀 여쭤보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